새벽 5시 중환자실 앞 복도는 늘 그렇듯 묵직한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형광등 불빛은 희미하게 깜빡이고 보호자 대기 의자 위에는 담요를 뒤집어 쓴 사람들이 구겨진 자세로 잠들어 있다. 박지민은 손에 쥔 차트를 한 번 더 확인한 뒤 자동문을 밀고 복도로 나왔다. 방금 인계받은 환자 상태는 불안정했다. 심전도는 겨우 안정됐지만 보호자에게 상태 설명을 해야 했다. 오늘도 누군가의 삶과 죽음 사이를 서성이는 하루가 시작되는 중이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허름한 점퍼를 걸친 노인이 하나 구두도 아닌 검정 고무신을 끌며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머리는 부스스하게 헝클어져 있고 낡은 모자는 눌러쓴 채였다. 하지만 지민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그 초라한 외양과 어울리지 않는 묘하게 날 선 눈빛이었다. 저 간호사 양반. 노인이 먼저 말을 걸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또렷했다. 왜 이렇게 의사 양반은 안 나와? 밤새 한 번도 못 봤어. 지민은 익숙한 상황이라는 듯 아주 약간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보호자분이세요? 어느 병실 보호자신가요? 거기 712호. 심근경색이라나 뭐라나. 그냥 갑자기 쓰러졌어. 노인은 말끝마다 투덜거렸지만 단어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고르는 듯했다. 마치 정말로 시골 촌놈이라 잘 몰라서 묻는 사람처럼. 하지만 지민이 보기에는 이 노인은 생각보다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는 눈치였다. 지민은 보호자 이름을 확인하려고 노인이 내민 보호자 팔찌를 받았다. 한태수님. 지민이 이름을 읽자 노인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지민은 눈치채지 못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담당 교수님이 회진 준비 중이세요. 상태는 조금 불안정하지만 그래도 응급으로 들어오셨을 때보다는 수치가 많이 좋아졌어요. 곧 설명해 주실 거예요. 노인은 찌푸린 표정으로 벽에 기대 서더니 중환자실 문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돈이 얼마나 들든 살릴 수 있으면 그냥 다 하라 그랬어. 근데도 이렇게 보호자는 내버려두고 요즘 병원은 다 이런가? 보호자 대기실 한쪽 자판기 앞에 서 있던 젊은 남자가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새벽마다 이런 불만을 듣는 건 일상이었다. 지민은 잠시 숨을 고르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마음 많이 답답하시죠. 그래도 환자분 상태 보면서 움직여야 하니까 혹시 불편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전달 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전달해 드릴게요. 노인은 고개를 돌려 지민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새하얀 간호사복에 제법 다른 운동화를 신고 명찰 한쪽 끝이 살짝 쭈그레진 젊은 여자. 고단한 밤 근무티가 나는 눈밑. 그러나 눈동자만은 이상하게 또렷하고 단단했다. 간호사 양반은 월급은 그만큼 받나? 뜻밖의 질문에 지민은 피식 웃고 말았다. 그건 병원장님한테 물어보셔야죠. 노인은 흥 하고 코웃음을 쳤다. 그래, 다들 위에다 말 못하지. 알어. 지민은 이 노인이 그저 예민한 보호자라고 생각했다. 밤새 환자 곁을 지키며 불안과 분노를 버무려 삼키는 사람들. 서민 보호자들이 가장 먼저 쏟아내는 말은 늘 같았다. 돈이 얼마나 들든 살려만 달라와 근데 왜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느냐. 복도 저편에서 2명의 보호자가 서로 눈치를 보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온 검사비와 약값에 둘의 표정은 굳어져 있었다. 지민은 그쪽을 힐끗 바라보다가 다시 한태수에게 말했다. 잠깐만 기다리시겠어요? 저쪽 보호자분들 처리하고 다시 올게요. 그래. 난 시간 많어. 어차피 저 안에 누워있는 양반이 버티느냐 마느냐에 달렸지.
노인의 말은 거칠었지만 마지막 단어에서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지민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걱정되시면 언제든 벨 눌러주세요. 저 근처에 있을게요. 그녀는 뛰듯이 다른 보호자들 쪽으로 향했다. 남은 한태수는 한동안 그녀의 뒷모습을 깜빡이지 않고 쫓았다. 저 간호사 말투는 얌전한데 눈빛이 심상치 않네. 그의 속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허름한 점퍼 속에 숨겨진 정체도, 오늘 이 병원에 온 진짜 이유도. 한태수는 벽에 기대선 자세 그대로 팔짱을 조용히 끼웠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해오던 익숙한 계산을 시작했다. 사람 하나를 볼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건 뭐였더라? 돈 앞에서의 태도? 권력 앞에서의 자세? 아니면 약한 사람을 대하는 눈빛? 새벽의 복도는 여전히 적막했지만 한 노인과 한 간호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기류가 서서히 흐르기 시작했다. 오늘 하루 이 병원에서 벌어질 일들을 예고하듯이 오전 9시가 넘어가자 중환자실 앞 복도는 정신없이 붐비기 시작했다. 새벽에는 담요를 덮고 웅크려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의사와 간호사를 붙잡기 위한 눈치 싸움에 뛰어들었다. 박지민은 차트를 들고 빠르게 걸어가다가 또다시 들리는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간호사 양반, 우리 방 사람은 왜 아직 검사 안 데리고 가? 한태수였다. 그새 얼굴이 더 헝클어진 것 같았다. 밤새 한숨도 못 잔 보호자의 전형적인 얼굴. 하지만 지민은 그 뒤편에서 또 다른 시선을 느꼈다. 복도 끝 계산대 앞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는 중년 부부. 저기 죄송한데요. 중년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그의 손에는 현금 인출 영수증과 카드 2장이 쥐어져 있었다. 이거 카드가 한도가 안 나온다는데 검사비를 나눠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꼭 필요한 검사라길래 무리해서라도 하려고 했는데 옆에 서 있는 아내는 그냥 하지 말자 여보하고 속삭였다. 하지만 남자는 필사적으로 지민의 눈을 붙들었다. 지민은 잠시 한숨을 삼켰다. 이런 상황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했다. 병원 시스템은 냉정했고 보호자들의 사정은 언제나 절박했다. 잠시만요. 여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지민은 두 사람을 구석 의자에 앉힌 뒤 수납 창구 뒤편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팀장님, 605 검사건 말인데요. 지민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상세 검사가 2개 잡혀 있는데 일단 핵심 검사만 먼저 진행하고 나머지는 결과 보고 조정할 수 없을까요? 보호자분이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워 하셔서요. 수납팀장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안경을 밀어 올렸다. 박 간호사, 또 시작이네. 우리 쪽에서 임의로 줄였다가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져? 보호자가 못 내겠다면 서류 쓰고 포기하든가 아니면 나라에서 지원받든가. 병원은 자선사업 아니야. 알아요. 그런데 이 환자 상태면 우선 급한 검사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교수님도 어제 나눠서 진행해도 된다고 하셨고요. 짧은 신경전이 오갔다. 수납팀장은 결국 한숨을 쉬었다. 정 교수님한테 직접 확인해와. 사인 받아오면 한번 봐줄게. 지민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다시 복도로 뛰어나왔다. 그 모습을 한태수는 구석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저렇게까지 나서야 되나?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렸다. 평생 수십 개의 회사를 굴리며 숫자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해온 삶. 그에게 개인 사정 고려의 조정이라는 말은 경영자로서 가장 경계해야 할 말이었다. 잠시 후 지민은 담당 교수의 서명을 받아들고 와 수납팀에 내밀었다. 그리고 중년 부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필수 검사 한 가지만 먼저 진행하시고 나머지는 결과 보고 상의해 보시죠. 오늘 내셔야 하는 금액은 여기까지만 정리됐어요. 남자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내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갔다. 안도의 한숨이 복도 공기를 조금 덜 무겁게 만들었다. 지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머지는 제가 교수님이랑 다시 상의해 볼게요. 걱정 너무 많이 마시고요. 그때 뒤에서 낮지만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간호사 양반, 그거 병원에서 싫어하겠네. 지민이 돌아보니 한태수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네. 돈 못 내는 사람들 편을 그렇게 자꾸 들면 위에서 눈치 줄 거 아니여. 자네 같은 애들은 잘리기 딱 좋지. 말은 거칠었지만 어딘가 건드려지는 부분이 있는 듯한 뉘앙스였다. 지민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싫어하겠죠. 그래도 전 환자랑 보호자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이니까요. 완전히 외면하고 일하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 마음은 알겠는데 말이야. 한태수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질 않아. 힘없는 사람 편 들다 보면 정작 자네가 설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어. 지민은 잠시 그 말을 곱씹었다. 의사에게도 관리자에게도 여러 번 들어본 비슷한 말이었다. 알아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선까진 해보려고요. 그 이상은 어차피 제 선을 넘는 거니까요. 대답을 마친 지민은 다시 중환자실 쪽으로 향했다. 한태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약한 편에 서는 게 버릇처럼 붙어있는 눈빛이네. 저런 애를 며느리로 받으면. 생각이 거기서 딱 멈췄다. 그는 스스로 놀랐다. 아직 며느리 얼굴도 제대로 본 적 없는데 문득 떠오른 생각이었다. 아니지. 사람은 시험을 해봐야 아는 법이지. 특히 우리 집안에 들어오려면. 한태수의 눈빛이 조금 더 날카롭게 변했다. 이 병원에 들어설 때 마음먹었던 시험이 서서히 구체적인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중환자실 앞 복도는 더 시끄러워졌다. 보호자들의 목소리는 커지고 의사와 간호사를 잡기 위한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딩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한 무리의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남자, 브랜드 로고가 크게 박힌 가방을 든 여성, 그리고 그들 한가운데에서 움직이는 한 사람. 오미경. 이 병원 VIP 병동에서 이미 몇 번이나 이름이 오르내린 재력가 사모님이었다. 아니, 중환자실이 이쪽이라 그랬어요? 미경은 얇게 웃으며 주변을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길은 낡은 의자와 허름한 보호자들의 옷차림을 지나며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 세상에, 여긴 꼭 시청 민원실 같네. 다 모였네, 다 모였어. 옆에 서 있던 코디네이터가 빠르게 대답했다. 회장님께서 이쪽으로 옮기라고 지시하셔서 의료진이 제일 좋다고 하던데요. 그때 복도 끝에서 급하게 뛰어오던 간호사 하나가 미경과 부딪힐 뻔했다. 약봉지가 조금 기울어졌고 미경의 고가 코트에 약간의 물방울이 튀었다. 아, 죄송합니다. 간호사는 허리를 깊게 숙였다. 어머, 미경의 표정이 단번에 굳었다. 이게 얼마짜리 코트인 줄 알고 그렇게 쫓아다녀요? 병원에서 뛰지 말라는 말 안 들어보셨어요? 일순간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다. 다른 보호자들은 고개를 푹 숙였고 간호사는 얼굴이 하얘져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박지민이 조용히 다가왔다. 보호자님, 정말 죄송합니다. 근무 중에 뛰면 안 되는 거 맞아요. 대신 저희가 당장 정리하고 사과드릴게요.
미경은 지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흘렸다. 어머, 말은 참 예쁘게 하네. 근데 나 아까부터 보니까 이 병원 간호사들 태도가 너무 성의가 없어. 우리 남편 이 병원에 돈 얼마 쓰고 있는지 알아요? 지민은 잠깐 눈을 감았다 뜨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그 부분은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이라 다만 여기 중환자실 앞은 어떤 보호자님이든 같은 규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말씀해 주세요. 같은 보호자? 미경의 목소리가 올라갔다.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지민 뒤편 벽에 기대 서 있던 한태수의 눈이 가늘게 떨렸다. 그는 이 상황이 너무 익숙했다. 회장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자신이 수없이 들어온 말투와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네, 여기서는요. 지민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환자분 상태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보호자분의 경제적 형편이나 사회적 지위는 저희 의료진이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다른 보호자들의 눈빛 속에 작게나마 통쾌함이 번졌다. 그러나 동시에 괜찮을까 하는 걱정도 섞여 있었다. 미경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간호사 양반, 이름이 뭐야? 박지민입니다. 그래, 박지민 씨. 오늘 일 병원장님이랑 직접 이야기해 볼게요. 미경은 코트를 탁탁 털며 뒤를 돌아섰다. 이 병원 간판값 좀 하게 만들어야지. 서비스 마인드부터 다시 가르치라고. 그녀가 떠나자 복도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같이 있던 간호사 한 명이 지민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큰일 난 거 아니야? 저 사람 병원장이랑도 아는 사이라던데. 지민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괜찮아. 어차피 할 말은 해야 하니까. 그 순간 옆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봐, 간호사 양반. 지민이 돌아보니 한태수가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서 있었다. 아까 말한 거 그런 거야? 네. 힘 있는 사람 앞에서도 약한 편에 선다는 거. 지민은 아주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피곤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냥 이 복도에 돈 없다고 해서 더 작아질 사람은 안 만들고 싶어서요. 한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우리 회의실에서 저런 말을 한 사람이 있었던가? 그는 평생 수많은 임직원들을 마주해 왔지만 회사에서 들은 말들은 언제나 실적과 이익에 관한 것뿐이었다. 눈앞에 이 젊은 간호사는 그가 살아온 세계의 언어와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잠시 후 방송에서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안내가 울렸다. 보호자들이 잔뜩 긴장한 얼굴로 줄을 서기 시작했다. 지민은 면회 설명을 위해 앞으로 나섰고 한태수도 그의 자리를 지키며 줄 끝에 섰다. 그래, 한번 끝까지 보자고. 저 간호사가 어디까지 버티는지. 그의 머릿속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또렷하게 떠올랐다. 그리고 곧 알게 될 사실 하나. 그가 그렇게 시험하고 있는 이 간호사가 자신의 아들이 곧 데려오겠다던 그 예비 며느리라는 것. 오후 5시 퇴근 시간 무렵 중환자실 앞 복도는 잠시 동안만 상대적인 평온을 되찾았다. 낮 시간 동안 몰아쳤던 검사, 수술 대기, 보호자, 민원들이 일단락되는 시간. 하지만 의료진의 하루는 아직 반도 끝나지 않은 시간이었다. 박지민은 직원 휴게실에 앉아 미지근해진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손등에는 오늘 하루 받은 보호자들 서명이 잔뜩 남아 있었고 스티커 메모지에는 605 검사 나눠 진행, 712 보호자 설명 추가 같은 메모가 빽빽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수간호사 최수진이 들어왔다. 지민아, 너 오늘 VIP 보호자랑 한판 했다고 소문 다 났더라. 지민은 고개를 떨구며 웃었다. 벌써요? 야, 이 병원이 얼마나 좁은데. 근데 솔직히 시원하긴 하더라. 누가 한 번쯤은 선은 긋고 가야 했는데. 수지는 지민의 맞은편에 앉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근데 조심은 해. 내가 옳은 말 했다는 거랑 병원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니까. 지민은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선배. 어차피 계약직인데 뭐 내년 재계약 안 해주면 다른 병원 알아보죠. 수지는 잠시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도 너 같은 애가 있어서 우리가 좀 덜 부끄러워. 나도 솔직히 더 못 나서는 것 같아서 미안할 때 많거든. 두 사람 사이에 잠깐 침묵이 흘렀다. 그때 휴게실 문이 다시 열렸다. 박지민 간호사님, 중환자실 앞에 보호자 한 분이 간호사님 꼭 보자고 하시는데요. 막내 간호사가 얼굴을 내밀었다. 네, 바로 갈게요. 지민은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휴게실을 나섰다. 복도로 나오자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익숙한 점퍼가 눈에 들어왔다. 한태수였다. 또 무슨 일 있으세요? 지민은 먼저 다가가 물었다. 아니, 그냥 물어볼 게 있어서. 한태수는 어딘가 어색하게 목덜미를 긁었다. 오늘 하루 종일 보니까 간호사 양반도 참 힘들겠더구만. 밤샘 근무에 별별 사람 다 상대하고. 지민은 싱긋 웃었다. 그래도 환자분 상태 좋아지는 거 보면 버틸만해요. 집에는 자주 가나? 예. 가족들 얼굴은 자주 보고 사냐고. 이런 병원 근무하면 연애도 힘들다던데. 지민은 그제야 조금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다. 보호자들의 사적인 질문은 익숙했지만 이상하게 오늘은 예민하게 다가왔다. 그냥 흔한 30대 미혼 직장인이죠. 한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흔한 건 아니겠지. 이런 데서 버티는 것 자체가. 말을 이어가려던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누군가 급하게 걸어 나왔다. 정장 차림에 타이를 대충 풀어헤친 30대 중반의 남자. 아버지. 지민의 발걸음이 동시에 멈췄다. 남자의 부름에 한태수가 돌아봤다. 왔냐? 지민의 눈이 떨렸다. 아버지요? 남자가 지민을 보고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지민아? 복도 공기가 묘하게 뒤틀렸다. 간호사와 허름한 보호자였던 두 사람의 관계 위에 전혀 다른 호칭들이 얹혀지기 시작했다. 준영 씨? 지민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남자를 바라보았다. 여긴 웬일이에요? 아, 그게. 한준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우리 아버지가 여기 계시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 그 말이 지민의 머릿속에서 여러 번 울렸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다. 그러니까.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712호 보호자분이 한 태수 회장님? 한태수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이내 그는 담담한 표정을 되찾았다. 그래. 난 내가 그동안 얘기만 하던 그 아버님 맞을지도 모르겠군. 준영은 상황을 이해한 듯 급히 말을 꺼냈다. 지민아,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을 이쪽으로 옮기느라 정신이 없었어. 근데 설마 여기서 이렇게 마주칠 줄은. 지민의 머릿속에 오늘 하루가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다. 고무신을 끌며 투덜거리던 허름한 보호자. 재력가 사모님의 갑질을 지켜보던 눈빛. 힘없는 사람 편 들다 보면 자네가 설 자리 없어질 수도 있어. 그리고 자신이 아직 한 번도 직접 뵙지 못했던 약혼자의 아버지. 회장님이셨군요. 지민은 어렵게 말을 꺼냈다.
전 그냥 시골에서 올라오신 보호자인 줄만. 한태수는 차분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보였다면 성공한 거겠지. 난 오늘 그냥 보호자 하나로서 널 보고 있었으니까. 지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저를 시험하신 거예요? 질문은 곧장 그의 가슴을 찔렀다. 한태수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미 지민의 눈에는 답이 적혀 있는 듯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중환자실 호출벨을 눌렀다. 긴급 상황을 알리는 경보음이 울렸다. 지민은 본능적으로 그쪽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뒤이어 울리는 알람 속에서 세 사람의 관계는 일단 그 자리에서 멈춰서야 했다. 그러나 이미 세 사람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시작되어 있었다. 저녁 9시가 조금 넘은 시간. 중환자실 응급 상황은 간신히 정리되었다. 환자의 상태는 불안정했지만 최악의 고비는 넘겼다는 것이 담당 교수의 말이었다. 박지민은 손을 씻고 잠시 벽에 기대숨을 고르고 있었다. 온몸이 축 늘어지는 피로감 속에서 머릿속은 여전히 몇 시간 전 장면에 붙들려 있었다. 한태수 회장님, 한준영 아버지, 그리고 나를 시험했다는 말.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뒤엉켜 그녀의 가슴을 눌렀다. 그때 수간호사 최수진이 다가왔다. 지민아, 병원장실에서 보자고 하신다. 지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금요? 응. VIP 보호자 민원도 같이 들어간 것 같아. 병원장님 표정이 별로더라. 가는 길 내내 복도는 이상할 정도로 길게 느껴졌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민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잠깐 바라봤다. 눈밑은 더 어두워졌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병원장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문 안에서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내가 이 병원에 쓴 돈이 얼만데 고작 간호사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오미경의 날 선 목소리였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병원장의 낮은 목소리가 뒤따랐다. 간호사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노크하자 안에서 들어오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지민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병원장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오미경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창가 쪽 다소 떨어진 곳에 한태수가 서 있었다. 왜 회장님이 여기까지? 병원장은 지민을 보더니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박지민 간호사죠. 앉아요. 지민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다. 오늘 낮에 있었던 일 본인도 기억하고 있겠죠? 병원장은 서류를 한 장 넘기며 말했다. VIP 병동 보호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미경이 화장을 고치듯 손거울을 꺼내들며 끼어들었다. 전 그냥 기본적인 서비스를 요구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 간호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긴 모두 같은 보호자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병원장님? 지민은 침을 삼켰다. 그건 규칙을 설명드리려고 했던. 조용히 해요, 박 간호사. 병원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물론 우리 병원 시스템을 지키려는 의도였다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표현 방식이 미숙했다는 건 인정해야겠죠. 그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요즘 병원 평판이 예민한 시기라 작은 일도 크게 번질 수 있어요. VIP 고객은 우리 병원의 중요한 분들입니다. 당신 말대로 모든 보호자가 같다고 해도 실제로 시스템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민은 손을 꼭 쥐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는 VIP 보호자에게 조금 더 잘 보여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원장은 당황한 듯 기침을 했다.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아무튼 이번 건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경고 조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한태수가 창가에서 몸을 돌렸다. 잠깐.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지민은 숨을 멈췄다. 이제 진짜 정체를 드러내시려는 건가? 한태수는 천천히 병원장 책상 쪽으로 걸어가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경고는 누구한테 줘야 하는지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겠는데. 병원장은 당황한 듯 자리에서 반쯤 일어섰다. 아, 회장님. 불편하셨을 텐데 굳이 여기까지. 내가 불편한 건 상관없어. 한태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근데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이 복도에서 많은 걸 봤거든. 그는 지민을 한번 바라봤다. 돈 없는 보호자들이 검사비 때문에 발 동동 구르는 거. VIP 보호자들이 간호사들한테 반말 찍찍하는 거.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 간호사가 뭐 했는지 난 전부 보고 있었어. 미경이 발끈하며 말했다. 회장님, 그 간호사 말투 들으셨어요? 저한테 같은 보호자라니. 그게 틀린 말이야? 한태수는 미경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중환자실 문 앞에서는 다 같은 보호자야. 돈 많다고 심장 뛰는 소리까지 다르게 나진 않잖아. 병원장실 공기가 순간 정지했다. 지민은 자신이 듣고 있는 말이 사실인지 믿기지 않는 듯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봤다. 회장님, 물론 이상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병원 운영이라는 게. 병원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태수가 말을 끊었다. 현실적으로 이 병원 제일 큰 투자자가 누구지? 병원장은 얼굴이 굳어졌다. 회장님 계열사 쪽이십니다. 그래. 내가 돈을 그렇게 많이 쏟아붓고도 이런 꼴을 보고 있을 줄은 몰랐네. 한태수의 말은 차갑지만 묵직했다. 나는 오늘 이 간호사가 돈 없는 보호자들 편을 드는 것도 봤고 VIP 보호자한테 선을 긋는 것도 봤어. 그리고 생각했지. 우리 회사 직원들 중에 내 앞에서 저렇게 말할 수 있는 놈이 있었나? 그는 천천히 병원장과 미경을 번갈아 바라봤다. 그런 사람을 경고 주겠다고? 그럼 이 병원은 어떤 사람을 지키고 싶은 건지 난 잘 모르겠는데. 미경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설마 저 간호사 편을 드시는 건 아니죠? 그래, 나도 당황스럽네. 한태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나도 평생 돈 있는 사람 편에서만 살아온 인간이라서. 근데 오늘 보니까 그게 다 맞는 건 아니더라고. 병원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한태수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정리했다. 이 간호사한테 경고 줄 생각 접었으면 좋겠어. 대신 이 병원 시스템이 누구를 위해 돌아가고 있는지 그걸 다시 점검해 봤으면 하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지민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한태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허름한 점퍼와 고무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쏟아내는 말 사이의 간극이 그녀의 가슴을 복잡하게 뒤흔들었다. 병원장은 결국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박지민 간호사 건은 내부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식 경고는 없는 걸로 하지요. 한태수는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창밖을 한번 바라보았다. 병원방, 수많은 불빛 사이로 누군가의 삶과 죽음이 계속 오가는 도시. 그래, 나도 좀 늦게 배워가는 거겠지. 그의 눈빛에는 오래된 성공의 그림자 대신 처음으로 스스로를 향한 부끄러움이 비치고 있었다. 지민은 그제야 아주 작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단순한 감사만이 아니라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다. 시험당한 사람의 서운함, 인정받은 사람의 안도, 그리고 이제부터 마주해야 할 예비 시아버지에 대한 낯설까지. 병원장실 문을 나오는 순간 복도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 복도 한가운데에서 세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이제 남은 건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일뿐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다.